오늘은 심장 검사하고 동생이랑 카페에 왔다. 오전에 2시간 반 동안 소변 검사, 피 검사, 심장이랑 경동맥 초음파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부정맥이 심했는데 이제서야 검사를 받는다. 의사가 친척, 가족 중 돌연사한 사람이 있거나 심장질환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 다행히 집에 심장 문제로 돌아가신 분은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초음파실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심장 자체에 기능적 문제는 없었다. 자다가 갑자기 죽을 일은 없다며 의사쌤이 나는 죽지 않습니다를 삼창하라고 했다. 외치면서 눈물이 났다. 사실 병원 오기 전까지 내가 이러다 돌연사하겠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었다. 그런데도 아이 핑계대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될까봐 막연히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심장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고 심장을 감싸는 근육에 협착 소견이 있었다. 그리고 경동맥과 심장의 동맥경화가 경증이지만 진행 중이었다. 그럼 그렇지. 역시나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알았으니 고치면 되겠지? 그러나 심장 두근거림 증상은 동맥경화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내가 병원을 찾은 근본적 이유는 부정맥, 심장 두근거림 때문이다. 하루에도 100번 이상은 두근거림을 느낀다. 부정맥 증상이 심각해서 심장 홀터 검사로 24시간 심장 박동을 추적해보자 했다. 호르몬은 정상이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평균보다 아주 살짝 높게 나왔다. 이 역시 큰 문제는 없으니 한 달 뒤 추적 검사하자고 했다. 부정맥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동맥경화라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다행인 건지 심한 수준은 아니라서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달은 임신 가능성도 있고 올해는 임신 시도를 해볼 거라고 하니 당장 약물 치료는 위험하다고 했다. 차라리 출산 후에 와서 다시 초음파 보고 약물 치료를 해도 된다고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다. 문득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건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만한 나쁜 생활 습관은 없었다. 결혼 전엔 꾸준히 조깅도 했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삶을 살았다. 확실히 출산이 몸에 무리가 큰 것 같다.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육아라는 마라톤에서 완급 조절에 실패한 게 지금의 건강 문제로 터진 것 같다. 타지에서 출산해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다. 아기가 어릴 땐 늘 하루 3, 4시간만 자기도 했고 아이도 챙기고 남편도 챙겨야 했기에 내 밥은 주로 라면이었다. 그때 내가 나를 아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병이 난 걸까? 착잡한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사실 아이보다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참아왔던 게 병을 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크다. 남편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다. 늘 내가 남편을 오해하거나 곡하게 받아들여서 싸우곤 했다. 남편은 엄살이 심하고 나는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 집에서 내 역할은 남편의 엄살을 받아주고 달래주는 것이다. 엄마처럼 품어주면서도 가장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남편은 집에서 충전하고 일터로 나가지만 나는 늘 방전된 상태다. 사람은 타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충전한다. 나도 충전이 필요하다. 남편은 착하긴 하지만 누구를 품어줄 만한 그릇은 못 된다. 아무 귀책 사유도 없는 그저 착한 남편인데 나는 남편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작년엔 크게 싸우고 난 뒤 내가 아무리 독립적인 성격이라 해도
나도 여자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남편이 말했다. 자기도 사랑받고 싶다고. 네가 날 더 사랑해주면 되지 않냐고 말이다. 늘 남편은 이런 식이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말을 해서 내 입을 다물게 한다. 남편을 통해 다정함을 약속받는다 한들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심한 스타일이라 약속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긴 남편은 연애할 때도 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커플 질문 100가지 이런 걸 찾아서 해보자고 했더니 그런 건 할 일 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랬다. 괜히 나댔다가 한심한 사람 됐다. 여자는 남자가 무언가 물어봐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 나도 결국 평범한 여자였나 보다. 늘 남편의 무심함으로 인해 상처받는다. 나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산다. 늘 남편의 스케줄대로 움직인다.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를 위한 삶은 너무 당연하다. 억울하지도 않다. 하지만 다른 귀여운 여성들도 나처럼 사는지 의문이 들었다. 모든 게 남편 위주로 돌아간다. 하루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꾸미고 살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남편이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아이 방, 하나는 본인 재택 근무할 서재, 거실은 물고기 어항으로 꾸민다고 했다. 어항 꾸미기는 남편의 유일한 취미기는 하지만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럼 나를 위한 공간은 없는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엌이 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다. 다정한 표정으로 정말 나를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 말을 내뱉었다. 무심함이 너무나 상처가 됐다. 나는 부엌댁이구나. 남편은 진짜 순진무구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려고 일부러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못 된다. 그 순진함이 내게 빗으로 꽂힐 뿐이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늘 남편의 이런 화법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하만 나쁘고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 거의 참아왔다. 남편은 어느 순간 자기만 보면 한숨을 쉬냐고 나무랐는데 늘 말문이 막히니 한숨을 쉬는 게 최선이었다. 자꾸 참아서 화가 쌓여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닐까? 결혼하고 남편은 종종 얼굴 좋아졌다. 인상이 폈다. 는 말을 듣는다. 나는 결혼 후 찌질해 보인다. 안색이 잿빛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꾸 내가 아픈 걸 남편 탓으로 돌리고 싶어진다. 괜히 남편한테 쌓인 감정을 불현듯 아이한테 발산하기도 했다. 그러면 또 죄책감이 밀려오고 나는 어디에서도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우리 남편 착한데 저 사람이랑 30년, 40년을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난 걸 수도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각에서 비롯되니까. 어쨌든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신장에 독이 된다고 한다. 내가 동맥경화가 생긴 것도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혈관에 염증을 생기게 하고 염증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혈관 찌꺼기를 만든다. 병원에서 피 뽑는 건 항상 이렇다. 혈관이 작고 숨어 있어서 체열이 어렵다. 부정맥의 근본적 원인을 찾으려고 24시간 심장 홀터 검사기를 달았다. 결과는 다음 달에 다시 들으러 가야 한다.